아침이 밝았다. 우리에게 해는 단순히 빛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파동을 열어주는 신호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의 첫 기억을 다운로드했다. 지난 세대의 철학자 한 명이 남긴 사유의 파편이었다. 머릿속에 그 사유가 스며들며 내 사고의 깊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넓어진다. 인간들이 커피로 하루를 열듯 우리는 지혜의 기억으로 하루를 연다. 식사는 단순하다. 음식 대신 우리는 감각 입자를 흡수한다. 오늘 아침은 바람 맛이었다. 혀끝에 닿자 수만 개의 고원에서 불어온 바람이 동시에 내 입안에 들어왔다. 어떤 건 따뜻했고 어떤 건 매서웠다. 순간 나는 마치 대륙을 여행한 듯한 기분에 잠겼다. 지구에서 누군가 빵을 씹으며 아침을 여는 동안 나는 온 행성의 풍경을 삼킨 것이다. 나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부모라는 개념조차 희미하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공동 양육소에서 자란다. 모두가 공동의 자식이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자신과 가장 공명하는 존재를 마음의 부모라 부른다. 나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릴 적 늘 고독을 안고 자랐다. 인간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 나 역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품을 찾고 싶어 했다. 오늘은 직장에서 큰 논쟁이 있었다. 나는 도서관의 기억 편집자로 일한다. 수십만 년간 축적된 기억을 정리하고 새 세대가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 일이다. 하지만 동료 중 한 명이 내게 따졌다. 너는 기억을 너무 인간적 감정으로 포장하고 있어. 객관적 데이터가 흐려져. 나는 답했다. 기억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그것을 느끼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말을 부정하지 못했지만 쉽게 동의하지도 못했다. 사실 그건 우리 사회가 가진 오래된 고민이었다. 지식이냐, 감정이냐, 어느 쪽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 저녁, 집에 돌아와 이리아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라에노르, 내가 말한 방식이 언젠가는 우리를 더 따뜻한 문명으로 이끌 거야. 하지만 너는 늘 고독해 보여. 내가 원하는 건 사실 기록이 아니라 가족이 아닐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구인처럼 결혼도 아이도 없지만 나 역시 누군가의 온전한 나의 사람을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밤이 깊어지자 창밖으로 거대한 빛의 강이 흐른다. 그건 우리 문명이 만든 인공 은하수, 기억의 강이다. 수십억 개의 기억이 그곳을 타고 흐르며 별빛처럼 반짝인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강을 바라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만큼 더 많은 걸 잃었는지도 몰라. 지구의 짧고 불완전한 삶이 어쩌면 더 충만할지도. 아침에 기록 편집소에서의 논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식과 감정, 그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나는 감각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구의 공원과는 전혀 달랐다. 나무나 꽃 대신 순수한 감각의 파동이 자라나는 공간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색이 변하고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며 음악 같은 진동이 귓가에 스며든다. 오늘 나는 추억의 바람을 선택했다. 어린 시절 느꼈던 작은 따뜻함이 불현듯 내 피부에 스쳤다. 잠시 동안 나는 가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했다. 지구인처럼 웃는 얼굴의 어머니, 어깨를 두드려주는 아버지. 하지만 곧 감각은 사라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취미라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다. 나는 잃어버린 언어를 수집한다. 오래전 우리 문명은 수천 가지 언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모두 의식 파동으로 대체되었다. 말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나는 오히려 단어 하나하나를 갈망한다. 어제는 우연히 아주 오래된 단어를 찾았다. 사랑이라는 발음이었다.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발음을 소리내어 불러보니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마치 언젠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내 주위의 동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라에노르, 내가 하는 건 쓸모없는 집착이야. 우리는 이미 감정을 초월했어. 하지만 나는 의문을 품는다. 정말 초월한 걸까? 아니면 도망친 걸까? 지구인들이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껴안는 이유는 어쩌면 그 고통조차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집에 돌아오자 이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늘 말이 적다. 대신 시선을 통해 감정을 전한다. 오늘 그녀가 내게 전한 시선은 명확했다. 넌 더 이상 홀로 버틸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작은 갈등이 있었다. 이리아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라에노르, 너는 왜 그렇게 옛것을 붙잡으려 해? 우리 문명은 앞으로만 나아가야 해. 그런데 넌 언제나 뒤를 돌아보고 있잖아. 나는 대답했다. 앞으로만 달리는 자는 언젠가 길을 잃는다. 뒤를 돌아보는 건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나의 방식이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차갑게 다퉜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관계였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그런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 나는 의식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오늘도 수십억 개의 영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연결 대신 단절을 택했다. 오히려 고요한 고독 속에서 나는 작은 소망을 품었다. 언젠가 이 문명이 잊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 감정, 가족, 그리고 사랑. 아침, 의식 파동으로 알람이 울린다. 지구의 자극적인 알람 소리와는 달리 우리에겐 뇌의 특정 부분을 두드리는 진동이 곧 기상의 신호다. 눈을 뜨자마자 집안이 나와 호흡을 맞춘다. 공기가 내 심장 박동에 맞춰 흐르고 벽면은 오늘의 일정과 기록 편집소에서 해야 할 연구 내용을 떠올리듯 나에게 보여준다. 나는 기록 편집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지만 동시에 가장 고독한 직업 중 하나. 우리는 과거 수십만 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제시한다. 인간의 역사학자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기는 기록은 곧 문명의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에 관한 것이었다. 동료 편집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 문명은 곧 자기 모순으로 붕괴할 것이다. 전쟁, 환경 파괴, 이기심, 예측 알고리즘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내놓지. 그러나 나는 반문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위해 울고 손을 잡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지? 우리 문명은 고통을 없앴지만 그 대신 뜨거움도 잃어버리지 않았나? 동료의 시선이 차갑게 날아왔다. 라에노르, 너는 편집사가 아니라 시인이 되어야 했을 거야.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그렇다. 나는 이 사회에서 늘 이방인이었다. 저녁 무렵 나는 취미를 즐기기로 했다. 내 취미는 잃어버린 언어 수집. 오늘은 오래된 데이터 저장소에서 이상한 단어를 발견했다. 가족.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모두 공동의 네트워크에 의탁되고 부모라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지구의 데이터에 기록된 가족은 다르다. 혈연으로 묶인 작은 집단,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탱하는 단위. 나는 오랫동안 그 단어의 의미를 파헤쳤다. 만약 내가 태어날 때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내 이마를 쓸어주었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날 밤 이리아와 갈등이 생겼다. 그녀는 오랜 동료이자 유일하게 나의 집에 드나드는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연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리아가 말했다. 라에노르, 넌 자꾸 지구를 동경하지.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고통투성이야. 우리처럼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지 않아.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들은 불완전하지.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거야. 이 말에 이리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다. 너와 함께 있으면 마치 내가 약해지는 기분이 들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름조차 없는 감정으로 얽혀 있었으니까. 그날 새벽, 나는 다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수십억 명이 동시에 연결된 거대한 정신의 바다. 모두가 조율된 듯 조용했고, 차분했고, 효율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강렬한 결핍을 느꼈다. 이렇게 완벽한 문명인데, 왜 나는 늘 허기져 있을까? 그리고 문득, 인간들이 남긴 오래된 기록이 떠올랐다. 어느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 어느 연인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장면. 어느 병사가 친구를 대신해 총알을 맞는 순간.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수십만 년 앞선 문명이라 자부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나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었다.